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권 군인의 길. 선생님 박정희. 박정희가 문경 공립보통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근무하다가 군인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교사로서의 박정희는 불만에 차 있어 불성실한 근무 자세를 보였을 것이라는 선입감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오해다. 교사 박정희는 대구 사범에서 배운 전인 교육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실천하려고 했고, 김영기 등 조선인 교사들로부터 배운 민족 혼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이였다. 한 제자는 그를 방정환 선생을 연상시키는 선생님이라고 평할 정도였다. 1962년에 작성된 이낙선 비망록 중에서 박정희 선생의 제자 정순옥의 회상기를 싣는다. 글이라 하기엔 부끄럽습니다만 20년 전 은사로 모셨던 선생님을 지금 이 나라 영도자로 모시게 되니 기쁨과 두려움을 금할 길 없어 어린 시절 제자로 돌아가서 기쁘고 슬펐던 추억을 몇 가지 더듬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희 학교에 부임하셨을 때 저는 소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동무들 몇 명이 저의 집을 찾아와 새로 오신 선생님께 가보자고 하기에 선생님 하숙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린 호기심에 선생님 방안은 얼마나 장치가 잘 되어 있나 하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선생님 책상 위에 커다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에 배가 불룩 나오고 앞가슴 양편에 단추가 주룩 달려있는 외국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영웅 나폴레옹이라면서 그의 전기를 자세히 이야기하여 주셨습니다. 4월 어느 날 봄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고운 옷으로 갈아입고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가지고 학교에 모여 교장 선생님의 훈시를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선생님은 등산복에 어깨에는 나팔을 메고 길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장난을 하거나 줄이 삐뚤어지면 한 대씩 맞아가면서 목적지인 진남교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과 점심을 먹고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물에 빠져 죽는다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깊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이 죽는다고 고함을 치며 다른 대여섯 명의 선생님들과 함께 둑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한참 만에 박 선생님이 다 죽은 아이를 물속에서 건져냈습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물을 토하게 하니 그제서야 깨어나는 아이를 보니 선생님이 하느님같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희들은 박 선생님과 일본 선생 두 분이 노는 자리에 갔습니다. 일본 선생 한 분이 말하기를 조선 여성은 예의가 없으니 젖가슴을 다 드러내고 물동이를 이고 다니느니 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흉을 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말로써 너희들 저 말 잘 새겨들어라 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끼리 있을 때는 꼭 우리말을 쓰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철없는 우리들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선생님 조선말 하면 퇴학당하는데 왜 그래요? 하고 반박을 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어느덧 우리들은 6학년이 됐습니다. 그해 봄 소풍은 5, 6학년생이 우리 학교에서 70리나 되는 산고개를 넘어 김용사라는 데에 가서 하룻밤을 쉬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소낙비를 만났습니다. 우리 어린 것들이 70리 산고개를 다 넘도록 비는 그치지 않아 미끄러져 웃는 아이, 넘어져 우는 아이, 고인물 속에 일부러 들어가 첨벙대는 아이, 웃으며 울면서 넘어가고 있는데 먼 행길이 보이면서 트럭이 한 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인소라는 선생님께 저 차를 잡아가지고 우리들을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 트럭은 우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차는 바로 박 선생님이 우리를 마중하려고 몰고 오신 차였습니다. 저희들은 물귀신처럼 됐지만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은 우리들을 차에 태워주시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들에게 노래를 부르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지고 오신 나팔을 부시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나게 하셨습니다. 서글펐던 소풍이 웃음과 즐거움으로 변하여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합니다. 저희들이 졸업한 후 선생님은 학교를 떠나시게 됐습니다. 어느 날 동생 편에 박 선생님께서 학교를 그만두시고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섭섭하여 선생님을 뵈러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가서 편지를 해주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또 너희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부탁할 말은 공부 잘하여 씩씩하고 굳센 조선 여성이 되어달라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을 다시는 못 배울 줄 알고 울었습니다. 얼마 후 선생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봉투에 만주 군관학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편지 구절에는 언제나 공부 잘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다오. 올해도 풍년이 들어 잘 살 수 있도록 기원한다 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순옥 할머니는 박 선생이 구해낸 물에 빠진 아이는 정극모였는데 결혼도 않고 있다가 6.25 직전에 죽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의 이 용감한 행동은 그 목격자가 많이 살아있어 과장된 신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사고 현장인 진남교에 가봤더니 그 밑을 흐르는 강은 폭이 약 100m이고 물살이 샜다. 상당한 수영 실력과 용기가 없으면 뛰어들기가 어려운 곳이었다. 박정희는 정순옥의 아버지 정한수와 친했다. 당시 40살을 갓 넘었던 정한수는 문경보통학교 교사를 지낸 적도 있었다. 두 사람이 술자리에서 농담하는 것을 정순옥은 엿들은 적이 있다. 정한수는 박정희에게 내 사위하라며 앞으로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고 했다. 박정희는 자신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있었다. 혼자 하숙하고 있는 박정희를 모두들 총각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한수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던 정순옥의 언니에게 장가들라면서 그런 농담을 했다. 박정희는 정한수가 자꾸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자 웃으면서 저의 형님이시죠 라고 했다. 박정희는 정순옥을 만나면 가끔 너희 언니도 너를 닮았니? 라고 물었다. 박정희가 사실은 결혼하여 딸 박재옥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박정희가 문경에 부임한 지 3년째 되는 1939년 어느 날이었다. 박정희의 셋째 형 상희가 동생을 보러 왔다가 정한수를 만났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박상희가 동생이 결혼한 사실을 말했던 것이다. 며칠 뒤 정한수는 정순옥에게 들으라는 듯이 야, 그 박 선생은 결혼하셨단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 뒤로는 혼담이 사라졌다. 정순옥이 6학년 때 박정희는 식사만 임창발의 집에서 하고 기건은 학교 숙직실에서 하고 있었다. 자연히 박정희는 숙직도 자원에서 하는 일이 잦았다. 그럴 때면 나이가 찬 정순옥 등 다 큰 처녀들이 숙직실로 우 물려가서 놀다 오곤 했다. 숙직실 바로 아래 교장 사택이 있어 이런 모습이 눈에 거슬렸던 모양이었다. 하루는 일본인 담임교사 스즈키가 정순옥과 여학생들에게 넌지시 일본에서는 다 큰 처녀들은 저녁에는 외출을 하지 않는단다. 너희들도 조심해라 고 말하는 것이었다. 눈치 빠른 정순옥은 이 말이 박정희 선생님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저는 예사롭지 않은 가정 환경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조숙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저의 눈에 비친 박 선생님은 절대로 교사로 평생을 보낼 뿐이 아니었습니다. 못 다루는 악기도 없었고 못 하시는 운동도 없었고 하여튼 매력 있는 남자였습니다. 박정희 교사에 대한 제자들과 주민들의 증언들을 종합하면 이런 이미지다. 아침마다 나팔 불고 청소에 철저한 사람, 운동과 병정놀이를 좋아하고 학생들과 잘 놀아주는 선생, 일본 사람들에게 얕보여서는 안 된다고 끊임없이 투지를 불어넣어주던 분,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제자들을 사랑한 사람, 일본인들도 어려워한 대담한 배짱, 술을 좋아하는 교사, 가정 방문을 많이 하고 학부 형들과 잘 어울렸던 선생, 나팔, 스파이크 달린 운동화, 목검으로 기억되는 사람, 그리고 교사로 만족할 뿐이 아니라는 느낌을 준 선생. 주영배는 자신이 3학년일 때 막 부임해와서 담임이 되었던 박정희를 이렇게 묘사했다. 박정희 선생님은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청소 시간에는 마스크를 하고 나와서 총채를 휘두르면서 학생들과 같이 청소를 했다. 깔끔한 성격의 그분은 청소에는 매우 까다로웠다. 청소 당번이 가서 청소 다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꼭 와서 확인을 다시 하는 것이었다. 꼼꼼히 살펴보고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2번, 3번 다시 하고 지시하는 것이었다. 천장에 거미줄을 걷어내거나 유리창을 닦는 청소를 할 때는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할 수 없으므로 박 선생이 직접 해주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어김없이 운동장에 나가 철봉 체조를 하고 달리기를 했다. 박 선생은 5학년에게는 조선어를 가르쳤다. 한글을 배워야 민족혼을 이어갈 수 있다고 암시했다.
나는 5학년 상급생들이 박 선생은 사상가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상급생들이 왜 우리나라가 망했지? 우리나라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나? 라고 소곤대는 것을 듣고는 박 선생의 가르침을 받은 영향이라고 생각했다. 박 선생은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는 분이었다. 모든 학급원을 똑같이 대해주시면서 개성을 살려주셨다. 주영배는 박정희가 자신의 집을 찾아준 이를 평생 잊지 못하겠다고 썼다. 가정실습 지도시 문경에서 12km나 떨어진 벽촌에 있는 저희 집에까지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뻐서 부모님에게 여쭈었더니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겠니? 라고 하셨지만 선생님은 자전거를 타고 정말 오셨습니다. 농촌이라 별다른 접대는 없었지만 만족하시고 가셨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산록으로 숨어들 때는 울고 싶도록 감사했어요. 제자 전경주는 선생님은 열등하나 사고와 등의 가정을 자주 방문했다고 기억했다. 월사금을 내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월급을 떼내어 도와주었다고도 한다. 박 선생은 또 학교에서 가까운 제자 함성백의 집에 종종 찾아와서는 그의 형과 농업 진흥에 대해 의논하기도 했다. 학교에서는 농번기인 봄, 가을에 학생들에게 4, 5일씩의 휴가를 주어 농사와 가사를 돕도록 했다. 이 기간에 박정희는 학급원들의 가정을 찾아가서 농업과 가사 실태를 조사했다. 제자 김경호는 자기 집을 찾아온 박 선생이 보리밥과 살구를 맛있게 먹고 가던 기억을 오래 간직했다. 박정희가 문경 공립보통학교에 부임했을 때 조선 총독부는 전임 우각기 총독의 시책을 이어받아 농촌 진흥 정책에 주력하고 있었다. 이 정책의 하나로 문경 공립보통학교는 문경 갱생농원과 신북 갱생농원을 경영하는 지정학교가 되어 있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던 이런 지정학교 제도는 교사들이 농촌 불학의 지도를 맡고 학교는 농촌 개발운동을 이끌어갈 불학의 중견 인물들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1937년 현재 경북에는 이런 지정학교가 31개교, 장래에는 180개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문경보통학교가 경영 주체로 되어 있었던 이 두 농원의 원장은 아리마 교장, 원감 1명, 지도원 1명, 강사 약 1명으로 되어 있었다. 이 농원에서는 농촌개혁의 지도자감인 젊은이들을 합숙시켜 9개월 과정의 교육을 시켰다. 농촌에서 농사도 짓고 강의도 들었다. 근로체험에 의한 농민정신의 도야와 자치자영의 농민정신 함양, 그리고 황국 농민으로서의 자각이 교육 목표였다. 농촌진흥정책의 분위기를 도두기 위해 농촌진흥가란 노래를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박정희 교사도 이 농원에 나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다. 일본 시모노세키 대학교 교수이던 최길성이 현장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박정희는 문경보통학교 부설 신북간이학교에 대리 출강을 40일 정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2년제 보통학교인 이 신북간이학교에는 강광을 선생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40일간 출장을 간 사이 박정희가 대리 강의를 하면서 신북 농장에도 나가서 지도를 했다는 것이다. 지금 문경에는 그때 박정희로부터 지도를 받았던 농민들 중 김성환 등 3사람이 살아있다. 최길성 교수는 박정희의 농촌진흥정책 현장 체험이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발상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새마을운동과 농촌진흥정책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표도 만들었다. 운동의 이념은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이 자조, 자립, 협동, 충효 애국이고 그것의 집약적 표현이 국민교육 헌장이었던 데 대해서 우각기 총독의 농촌진흥은 자립, 근검, 협동 공영, 충군 애국과 교육 칙어였다. 박정희, 우각기 두 사람 다 농촌 출신 군인이었다. 두 운동의 현장 지도자들은 새마을 연수원과 농도 강습소에 의해 각각 양성됐다. 새마을 노래와 농촌 진흥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농가경제 5개년 계획, 육림일과 애림일, 모범불학의 선정 등 공통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제자 이영태는 박정희 선생이 조선어 시간에 태극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다고 증언했다. 박정희는 복도를 향해서 입초를 배취한 뒤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쳐 줬다고 한다. 대구사범 때 김영기 선생이 쓰던 방법이었다. 박 선생은 또 음악 시간에는 황성예터와 심청이의 노래를 가르쳐 줬다. 이영태는 박 선생을 통해서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영태는 박 선생이 경찰지서의 사찰주임인 오가와 순사부장하고 자주 논쟁하는 것을 봤다. 제자 박준복의 증언에 따르면 박 선생은 일본인 교사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는데 아리마 교장과 야나자와 교사와는 말다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박정희가 담임했던 5학년의 급장이었던 신현규는 박 선생이 특히 우리말의 지도에 열성을 보였다고 기억했다. 박 선생은 운동회 때 100m 달리기에서 일본인 교사 스루다에게 졌는데 연습을 많이 하여 다음 시합에서는 그를 물리쳐 문경에서는 이름을 날리게 됐다. 박 선생은 제자들을 모아서 나팔조를 만들고 지도했다. 박 선생은 새벽 4, 5시만 되면 학교 운동장에 올라가 마을을 내려다보고 나팔을 불었다. 마을 사람들은 야, 박 선생 나팔 소리다. 일어나서 소 여물을 끓여야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는 잠든 민족을 깨워 일으키는 연습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